집에서 와이프랑 성대모사 배틀을 합니다. 네. 네. 그렇게 말을 잘하시는 분들을 따라하고 특징이 어떤지를 관찰하고 그게 가장 생활 속에서 말하기의 실력을 좀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약간 산에 소문 날 것 같아요.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저를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근데 안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네. 자, 여러분, 발표 굉장히 걱정되고 두려우시죠? 오늘은 여러분의 걱정을 날려줄 분을 모셨습니다. 발표 전문가로 발표를 잘하는 법에 대한 책을 쓰신 윤상명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LG U+에서 입찰 제안 컨설턴트로 일을 하고 있고요. 발표 전문 강사, 코치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먼저 말씀드리지 않으면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요. 저는 서울에 온 지 4년밖에 안 됐습니다. 대구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4년 만에 네, 사투리를 다 고치신 건가요? 네, 서울 말을 새로 배웠죠. 아, 정말요? 네. 지금은 사실 잘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특히 이제 대구 지역 분들은 사투리를 안 고치시는 경우가 더 많아서 네. 더 그렇게 생각이 안 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저는 대구어를 할 수 있고요. 서울어를 할 수 있는 바이어 랭귀지가 됩니다. 예.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저도 굉장히 사투리를 많이 쓰고 발표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발표 대회를 나갔던 거는 24살 때입니다. 발표 대회도 나가셨군요. 네. 24살이라는 나이가 제가 타고난 재능이 있는 사람이 두각을 나타내기에 빠른 나이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말을 처음부터 잘했던 사람이 아니어도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24살 때는 네. 어떤 상을 받으셨습니까? 물론 금상을 수상하긴 했습니다.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대회를 위해서 제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여기를 포인트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발표라는 환경은 큰 공간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이 현장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개인이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큰 공간을 빌려서 연습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듣고 있던 수업에 교수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교수님, 제가 발표 대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대회 환경과 가장 유사한 곳에서 연습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교수님 수업 5분만 빌려주실 수 있나요? 정말로? 네,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무슨 과목이었는데요? 논리와 비판적 사고라는 수업이었고요. 그래서 제 발표가 발표하기 너무 무서운 수업인 거 아닙니까? 정말 정면 돌파를 했습니다. 교수님께서 흔쾌히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진짜 80명 정도 되는 80명? 네, 강의실에서 진짜 떨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연습을 해봤습니다. 실제 많은 사람 앞에서 연습했던 게 실전에서 훨씬 긴장감을 낮춰줬습니다. 그래서 수상을 할 수 있었던 거지 타고나서가 절대 아닙니다. 이만큼 연습을 해보았는지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입니다. 첫 도전에 이만큼 노력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연습하고 거기까지 간 건가요? 일단 혼자서 발표하는 걸 계속 연습을 했었고요. 이제 셀프 리허설이라고 하죠. 혼자서 계속 연습을 하다가 또 촬영을 해봤습니다. 나의 발표 모습이 어떠한지 궁금하니까 직접 봐야겠다 해서 촬영을 해서 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거울을 보면서 말을 하는 연습도 했고요. 그리고 아나운서님처럼 실제 전문가분들이 어떻게 말을 하시는지 영상을 통해서 많이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이 따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요거는 조금 여담입니다만 집에서 와이프랑 성대모사 배틀을 합니다. 네. 둘 다 지고 싶지 않고 성대모사에 조금 자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잘하시는 분들을 따라하고 특징이 어떤지를 관찰하고 그게 가장 생활 속에서 말하기의 실력을 좀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따라 했던 게 발표를 잘하는데도 영향을 준 겁니까?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즐겨보는 게 SBS 그것이 알고 싶다거든요. 거기 이제 김상중 배우님이 진행을 하시잖아요. 네. 발표의 정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무거운 주제를 다루면서 진솔하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강조할 때는 강조 포인트를 쓰시고요. 이런 제스처라든지 말투, 말의 속도, 높낮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유심히 관찰합니다. 저런 내용을 말할 때는 저렇게 목소리를 좀 낮추는구나. 그러면 확실히 더 전달력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24살에 첫 번째 도전한 그 대회, 그 첫 번째 도전하자마자 바로 금상을 탄 거예요? 네.
발표를 좀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의 제가 보면 24살에 수상한 그 발표 대회 굉장히 어설프고 안녕하세요 대구 사투리로 막 하고 있고요. 많이 부족하지만 그 원리를 안 것 같아요. 프레젠테이션을 잘할 수 있는 원리. 24살에 발표 대회에서 금상을 타고 그 다음에 취직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발표 대회는 대구에서 열렸었고요. 대학생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로 내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도장 깨기를 시작했습니다. 발표로. 재밌었겠네요. 재밌었습니다. 무대를 점점 키워가는 재미. 그래서 어디 갔어요 그 다음에? 일단은 인턴을 했습니다. 하나은행에서 인턴을 했었고요. 그 인턴 동기 전체 중에서 발표를 잘해서 수상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첫 발표 대회 이후로 저는 발표라는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든 제가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 중에 혹시 모르실까봐 설명을 드리면 시중은행들이 발표 전담 직원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아주 큰 기금 운용을 할 때가 있어요. 뭐 연기금, 국민연금 이런 거를 따려면 가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여서 실제로 그분들은 발표를 잘하는 직원을 아주 우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대회를 신입사원이나 인턴 대상으로 했던 것 같은데 거기서 수상했으면 하나은행 취직길이 열리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취업은 다른 길로 또 하게 되었는데요. 대학교 4학년 졸업 무렵 CJ 제일제당으로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누구에게나 발표를 하더라도 나의 발표가 설득력이 좀 있구나를 알게 되었는데요. CJ 그룹 전체 신입사원 500여 명이 있는 곳에서 1등을 했습니다. 거기서는 1등입니까? 네, 드디어 1등 했습니다. 그때는 토너먼트였고요. 와, 심지어 한 방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네요? 5명에서 6명이 한 조를 이룹니다. 그 조에서 발표를 가장 잘하는 사람을 올리고요. 각 조에서 올라온 발표 1등들이 또 반에서 겨룹니다. 그 반에서 1등한 사람을 또 그룹으로 올립니다. 각 그룹에서 1등한 발표자들이 대강당에 전체가 모였을 때 또 결승을 겨뤘습니다. 거기서 1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나의 발표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쓸만하구나. 이때부터 조금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그 스스로의 어떤 발표 실력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인증을 받은 거네요. 확실히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그럼 CJ에서 몇 년을 다니신 겁니까? CJ는 오래 다니진 않았습니다. 여러 다른 이유로 제가 퇴사를 하게 됐고요. 퇴사하고 나서 지금 다니고 있는 LGU 플러스로 입사를 했고요. 지금 9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그 LGU 플러스에서도 무슨 뭐 신입사원 발표 대회 1등하고 또 그랬습니까? 여기서는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을 본격적으로 한번 배워보게 됐습니다. 17년도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협회라는 협회의 교육 과정을 수료를 했고요. 제가 이 과정도 설득을 했습니다. 회사를. 이런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이 교육을 받으면 제가 발표 실력을 좀 향상시키고 회사에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회사에서 해주게 됐고요. 최초였고요. 최초로? 네, 저 혼자서 그렇게 대구에서 서울을 4주간 왔다 갔다 하면서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렇게 최초의 사례를 만들었고 프레젠테이션 발표 전문가가 좀 되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고요. 그때 저의 직무는 B2B 영업이었습니다. 직접 영업을 하면서 고객 현장을 찾아가고 고객 담당자분들을 만나는 역할이었고요. 실제 그 고객이 입찰을 공고를 하면 영업사원이 직접 발표를 하진 않습니다. 지금 제가 속해 있는 컨설팅 조직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제안 작업을 하고 제안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영업사원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제가 한번 발표를 해보겠다고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도 취득한 거였고요. 실제 고객 현장에 가서 직접 발표도 했습니다. 그 처음 발표를 해서 수주를 했을 때 위에 상사나 동료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칭찬 많이 받았죠. 뭐라고 칭찬을 해요? 제가 기억에 남는 칭찬이 하나 있어요.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상명님은 부모님한테 감사해야겠어요. 그렇게 낳아주셔서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지금도 기억에 남는 칭찬이거든요. 그렇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주신 부모님께 감사해야겠다. 그거는 정말 대체할 수 없다. 그런 의미였어요. 저의 타고난 부분에 대한 인정이었기 때문에 되게 인상 깊은 칭찬 중에 하나입니다. 영업팀에서 있다가 처음으로 발표를 해서 내가 수주를 했어요. 그리고 사내에서 야, 이 인간은 발표를 잘한다 라는 인정도 조금씩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사내의 커리어가 어떻게 변하나요? 4년쯤이 흘렀을 때는 임원분들도 아시게 됐어요. 발표를 좀 잘하는 친구가 저기 있다. 저 영업팀에 저기 윤상명 발표 잘한다. 이걸 임원들이 알았어요?
예, 그래서요. 컨설팅 팀에 가보지 않겠느냐, 거기서 본격적으로 발표를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주셨었어요. LG U+라는 회사의 맨 앞에 선 선봉부대 그리로 가라가 된 거네요. 네. 거기 이제 본격적으로 LG U+ 전체에 날고 기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가서 딱 보니까 어땠어요? 처음에는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이제 기존에 있던 영업팀에서는 조금 반대를 했었고요. 오, 너무 재밌다. 그래가지고 예. 마음은 굉장히 가고 싶었죠. 근데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또 무시할 수 없었던 건 뭐냐면, 거기는 발표 선수들만 있다. 지금 너는 영업팀에서 발표를 좀 잘하는 거 맞아. 거기 가서 그 선수들을 이길 수 있겠니? 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아, 그러느니 여기서 그냥 행복하게 살자. 아, 일리 있어요. 일리 있어요. 영업팀에서 영업사원이 발표까지 하는 건 플러스 알파다. 근데 거기 가잖아? 그러면 발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플러스 알파가 사라져. 그렇게 설득을 하셨어요. 그래도 가서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옮기게 됐습니다. 아, 그래서 서울로 오게 된 거군요. 그러니까 팀을 옮기면서 이제 본사 조직으로 들어오게 된 거군요. 맞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냥 단순히 팀을 옮기는 것도 사실 어려운 일인데 본사로 가고 사는 도시 달라지고 이러면 진짜 큰 용기 내셨네요.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도전이었고요. 제가 사는 집, 지역, 근무하는 부서, 근무하는 사업 다 바뀌었습니다. 마누라 빼고. 그게 지금 이제 뭐 지나치게 농담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지만 당시에는 되게 힘든 결정이지 않습니까? 스트레스도 엄청 받았을 테고, 이직한 그 팀에서 바로 그렇게 잘한다고 두각을 나타내지도 않았을 거고, 옮긴 팀에서 인정받기 위한 시간이 또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었고요. 마찬가지로 작은 사업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대구에 있을 때 2017년도에 프레젠테이션 전문가 2급 자격 취득했잖아요. 네. 21년도에 서울에 와서 1급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1급은 현재 100명 미만으로 알고 있고요. 전국에? 발급된 게, 네. 100명이 안 돼요? 네, 맞습니다. 아나운서보다 적네요. 물론 뭐 모르시는 분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전 뜻이 있어서 한번 해보고 싶어서 계속 저의 도전 과정이었습니다. 네. 그럼 그런 윤상명 작가님을 보고 네. LG U+ 내 다른 동료들이 2급을 따거나 한 적은 없습니까? 이제 많아졌습니다. 많아졌어요? 네. 아. 많은 분들이 취득을 하셨고요. 네. U+ 전용 과정을 한 기수 하기도 했었고요. 아. 그런 식으로 프레젠테이션 문화, 성장 이쪽에 계속해서 저는 좀 기여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엄청난 기여를 하셨네요. 그럼 그렇게 해서 팀을 옮겨서 다시 작은 거부터 이제 맡아서 네. 발표를 하기 시작하셨을 텐데, 거기서 또 한번 확 인정받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까? 아무래도 회사에서는 규모가 크고 난이도가 높은 사업을 수주했을 때 인정을 쉽게 받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딴 데는 다 져도 쟤네한텐 지면 안 돼,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되게 큰 무대에서 그들을 이기면 당연히 인정일 것 같거든요. 보안상의 이유도 있고 해서 어떤 고객, 어떤 사업인지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이해합니다. 네. 제가 윤상명이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찬스다. 네. 반드시 잘해서 나 윤상명이야, 도장을 빡 찍어야 돼, 이런 느낌은 왔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느낌은 항상 옵니다. 이건 기회다. 여기서 잘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 라는 느낌은 항상 오고요. 처음으로 성공을 했을 때 어떤 느낌이던가요? 됐다. 이거다. 다음에 더 중요한 사업을 맡을 수 있겠다. 그런 느낌이 딱 첫 번째로 들었고요. 그렇게 되니까 자신감이 생겨요. 어떤 사업을 맡게 되더라도 이길 수 있겠다라는 확신도 들고요. 그리고 이게 하면 할수록 제가 준비하는 시간은 더 적어집니다. 이미 갖춘 것들이 쌓이기 때문에 발표라는 스킬의 또 다른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때 받았던 인정, 들었던 말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일단 포상을 받고요. 돈을 받아요? 네, 포상금이 있습니다. 아, 정말로요? 네. 아니, 그 포상금이 나온다는 건 그 회사에서 어떤 공식적인 상이잖아요. 그럼 사실 포상금 하나만으로도 그 다음 승진에 굉장히 유리한 곳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도전을 하는 거고요. 사실 발표를 잘 했어도 포상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걸 너무 기대하거나 실망하면 다음 발표를 또 못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저는 목표는 똑같습니다. 그냥 그 전에 했던 발표보다 좀 더 잘하는 거. 그리고 회사 안에서 뿐만 아니라 제 무대를 좀 더 넓히는 거. 그게 그냥 딱 한 가지 목표입니다. 약간 산에 소문 날 것 같아요.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저를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근데 안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네.
이게 실제로 그분들이 다 알지 모를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자신감하고 그 자신감이 윤상명이라는 사람이 회사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즐거운 요소일까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네. 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냐면 제가 속한 사업부가 아닌 다른 사업부에도 강의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를 아시는 분이 꽤 많지 않나. 그래서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진짜 멋있는 포인트네요. 진짜 회사 생활하기 뿌듯하겠네요. 이게 한 분야에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얻고 이거를 누군가에게 전수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재밌게 회사를 다니고 있고, 그래서 책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도 다른 분들을 코칭해 드리고 또 강의해 드리면서 그런 게 다 이 책의 소재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직원들이 발표 잘하는 우리 동료 직원 윤상명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 애가 이번에 반장 선거 나왔는데 잠깐 좀 코치 좀 이런 부탁 안 합니까? 실제 선배님의 자제분이 취업하실 때 취업을 조금 도와드렸어요. 면접을. 취업 면접. 네, 합격하셨습니다. 합격. 네, 들어가기 어렵다는 전력과 관련된 공기업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여러 개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저도 너무 뿌듯했고요. 이렇게 고맙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래도 도움을 받으셨다니까 너무 다행이고 정말 뿌듯했어요. 뭐 반장 선거 이런 것도 다 당선된 거 아니에요? 반장 선거 있습니다. 네. 정교회장을 출마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래서 제가 딱 봤는데 인물도 좋으시고 되게 친구분들 교우 관계도 너무 좋고 충분히 될 만한 분이셨어요. 회장감이에요. 네, 회장감이. 선거 연설 리허설을 딱 봤는데 긴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조금 떠시더라고요. 너무 하고 싶었고. 간절했던 거죠, 그만큼. 그래서 연설문은 준비가 굉장히 탄탄하게 잘 되어 있었는데 이걸 전달함에 있어서 긴장하니까 조금 표현력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거를 같이 연습하고 좀 도와드렸어요. 당선되었습니다. 이야, 메이커네 메이커 완전. 마찬가지로 덕분에 당선될 수 있었다, 감사하다라고 전해주시는데 되게 뿌듯했습니다. 잠깐 다른 얘기를 드리면 발표는 한 번에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저는 거기에서 발표라는 것이 특기가 되면 기회가 많이 온다라는 것을 좀 포착을 했어요. 그래서 발표를 잘하고 싶었고요. 어떤 기업이든 조직에서 내가 나라는 사람을 드러내고 실력을 인정받는데 영업이나 뭐 등등등 이런 많은 스킬들보다 발표가 유리하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윤상명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저는 직업적으로 지금 발표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직업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도 발표 기회는 무수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와이프도 바로 지난주에 정부 지원 사업을 발표해서 합격했어요. 합격하셨군요. 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대학생분들, 취준생분들도 취업을 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잖아요. 면접도 발표의 일종입니다. 면접도 발표죠. 그리고 심지어 면접 과정 중에 프레젠테이션이 직접적으로 들어가 있는 전형도 많습니다. 그래서 발표는 취업, 사업, 투자, 유치, 그리고 회사에서의 보고 모든 게 다 발표거든요. 그래서 직업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발표를 잘하는 사람은 무조건 나한테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을 발표로 상대방에게 전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능력치 차이가 나 보입니다. 그래서 발표는 잘할수록 유리합니다. 발표 되게 욕심나게 말씀하시네요. 그럼 지금도 만약에 대학교 후배라든지 누군가가 와서 선배님 저 멘토링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발표 스킬 키우라는 얘기 하십니까? 네, 무조건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와이프는 내향적이고 발표 경험도 별로 없습니다. 공대를 나왔고 심지어 1대1로 마주하는 것도 그렇게 즐기진 않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도 투자 유치나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 발표를 할 수밖에 없는 대표잖아요.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줘서 발표를 통해서 많은 것을 얻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발표는 꼭 잘해야 된다. 항상 저는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럼 윤상명 작가님의 발표 레벨이 한 10이라면 그 사모님의 발표 레벨은 한 1이었을 거 아니에요? 이 초보자인 부인분을 볼 때 뭐를 어떻게 고쳐줘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셨나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람마다 레벨이 다 다릅니다. 제가 레벨 10이라고 해서 10의 시선으로 절대 봐서는 안 되고요. 발표를 하는 발표자의 레벨을 정확히 진단을 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컨설팅, 코칭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발표 레벨이 1인 분에게는 사실 스크립트를 써서 암기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 와이프도 발표 레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스크립트를 써서 암기하다시피 연습을 하게 했어요. 그래야지 덜 불안하고요, 덜 떨립니다. 두 번째 단계, 레벨 중간쯤이 되면요, 스크립트를 한 번은 쓰시되 이걸 버리시고요, 다시는 보지 않고 안 보고 끝까지 한번 연습해 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려요. 생각이 안 난다, 바로 즉석에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하다 보면 나의 단어 주머니가 커집니다. 어떤 말이냐면, 연습을 첫 번째 할 때, 두 번째 할 때 똑같은 단어를 쓰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했던 단어, 두 번째 했던 단어, 나에게는 단어가 2개가 생깁니다. 하지만 레벨 1일 때 스크립트를 그대로 외웠다면 내가 가지고 가는 단어는 하나입니다. 이 하나를 잃어버리면 길을 잃게 돼요. 그래서 발표를, 연습을 중간 단계에서는 2번, 3번, 4번, 5번 다 다른 5개의 단어를 가지고 가면 실전에서 5개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그만큼 더 자연스러운 발표를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되려면 네. 스크립트 없이 연습을 해야 되는 거군요. 네. 스크립트를 쓰는 과정은 내용을 숙지하는, 정리하는 과정이고요. 이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번 쓰고 정리를 했다면 이거는 철저히 보지 않고 즉석에서 떠올리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레벨 상, 높은 레벨이 되면 지금의 저는 스크립트를 아예 쓰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의 레파토리가 생기고요, 저의 말주머니가 그만큼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그리고 이 장과 이 장을 연결할 때 쓸 단어가 굉장히 많아진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되면 스크립트를 쓰지 않고도 발표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하면 할수록 연습 시간은 줄어든다 라고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그걸 안 쓰는 것만 해도 시간이 주네요. 네. 나중에는 결국에는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이 스크립트에 대한 의존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쓰고 외우고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엔 극복이 안 돼요. 그 레벨에 맞게 스크립트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어떻게 이걸 바라볼 것이냐, 거기에 맞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사모님께는 그 연습을 적절하게 제공을 해서 이번에 잘 한 거네요. 마지막 최종 연습할 때쯤엔 어떠셨나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어떤 회사보다 나을 것이다? 괜찮을 것이다. 진짜요? 네. 물론 그 또한 이제 제가 많은 발표자분들을 봤기 때문에 그런 진단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윤상명 작가님께서 어떠한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발표의 전문가가 되셨는지, 전문가가 된 다음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요. 그럼 이제 오늘 내용을 짧게 정리를 하고 오늘 영상을 마칠 텐데요. 2가지를 여쭤볼게요. 첫 번째는 먼저 발표할 때 이것은 반드시 지켜라. 3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발표는 스토리가 갖춰져 있어야 돼요. 흐름이 있어야 됩니다. 흐름이 없으면 뚝뚝 끊겨요. 그러면 발표가 재미가 없어집니다. 스토리가 있는 구성이 먼저 되어야 하고요. 2번째로 중요한 거는 시각적인 겁니다. 시각적인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헤어스타일부터 안경이라든지 액세서리나 복장, 나의 자세, 그리고 나의 긴장하지 않는 모습, 태도, 이게 모두 다 시각적인 거거든요. 발표는 시각적으로 가장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신뢰감을 주는 이미지 연출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2번째가 시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째는 청각입니다. 음성, 목소리, 발음, 호흡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어떻게 상대방의 귀에 잘 전달하느냐, 그게 바로 3번째 청각이 해당이 되고요. 근데 여기에 지금 내용 얘기는 하나도 안 하시네요. 내용보다 이게 더 중요합니까? 실제 심리학 연구에도 있는데요. 메러비안의 법칙이라고 아주 유명한, 저희 말하는 사람들은 항상 인용하는 분이죠. 유명한 연구죠. 시각적인 영향도가 55%, 청각이 38%, 내용은 단 7%에 불과한다고 합니다. 이거를 입장을 바꿔볼게요. 보고 계신 여러분이 발표를 듣는다, 청중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집중해서 듣고 계시나요? 아닐 거예요. 심지어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인터뷰도 제가 무슨 내용을 얘기했는지는 기억에 많이 안 남으실 겁니다. 저 사람이 진심이 있다? 마음이 어떻게 우러져 나온다? 이거는 제가 어떤 표정을 시각적으로 하고 있다, 말투가 어떻다, 이런 거지, 제가 아무리 좋은 내용을 얘기해도 인상 쓰면서 하면 안 좋게 들려요. 그런 거죠. 실제로 재밌는 실험을 보기도 했어요. 강아지에게 그 화난 말투로 예쁘다! 예쁘네! 라고 해요. 그럼 강아지가 예쁘다고 알아듣지 않습니다. 그래요? 화난 걸로 들어요.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좋은 말을 하는데 고맙다?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빠. 이런 겁니다. 내용은 영향이 덜합니다. 자, 그럼 이것은 절대로 하지 말아라. 어떤 겁니까? 발표할 때 가장 하지 말아야 할 것,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면 안 됩니다.
그때 발표는 내가 준비한 거 하는 거 아닌가요? 청중이 듣고 싶은 말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듣게 하려면 그게 우선되어야 합니다. 듣고 있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으면 이거는 소규의 경일기인 거죠. 이렇게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내 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집중해야 된다. 나만 보지 마라. 이거네요. 맞습니다. 발표라고 하면 내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발표도 쌍방입니다. 청중분들도 표정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 반응을 체크하면서 쌍방으로 해야 좋은 발표가 됩니다. 근데 대부분 경쟁 PT 들어가면 거기 이제 심사위원들이 다 이렇게 자세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너도 한번 말해봐라. 우리는 걔네로 할 건데 그래 너도 한번 말해봐라. 이런 태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요. 부정적인 청중도 많이 있는데요. 그걸 너무 의식하시면 안 돼요. 사실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게 어떻게 하면 떨리지 않나요? 이거든요. 근데 그런 게 바로 긴장감을 주는 요소예요. 좀 표정이 안 좋거나 반응이 안 좋은 청중을 봤을 때 더 긴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발표는 1대1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1대 다로 합니다. 청중분들 중에는 안 좋은 분도 있지만 좋은 분도 반드시 계세요. 그리고 중립인 분도 계시고요. 그럴 때일수록 조금 더 나에게 호감 표시를 해주시는 분, 조금 더 리액션이 좋으신 분, 그분들을 더 집중하시면 좋아요. 어떤 발표를 가더라도 전원 다 적인 발표는 없습니다. 그런 발표는 꼭 잘하지 않아도 돼요. 이미 끝났어요. 예. 호감을 표시하시는 분께 집중하면서 발표하면 자신감도 생기고 조금 더 발표가 더 잘 됩니다. 실제로 후배 한 분이 저한테 한 번 찾아왔어요. 발표를 했는데 표정이 너무 안 좋은 분이 계셨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축하한다 라고 해줬어요. 표정이 보였구나. 사실 발표 초보자분은 표정도 안 보입니다. 보이죠? 네, 저도 그랬고요. 표정이 보였다 한 단계 레벨업을 한 겁니다. 그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표정이 좋은 분을 찾아라. 그분을 보면서 발표에 집중해라 라고 다음 단계를 알려줬어요. 그러면서 성장하고 있는 후배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장시간 발표에 대한 얘기 또 개인의 어떤 프레젠터로 거듭난 스토리까지 쭉 들려주셨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이번 책에 들어간 내용들 어떤 내용인지 또 어떤 사람이 봐야 되는지 이제 끝으로 그거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이제 나온 책은 사실 누구나 대상이 됩니다.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 아니면 회사에서 보고를 준비하시는 분, 아니면 투자 유치를 위하거나 정부 지원을 위해서 발표를 준비하시는 사업자, 대표님, 그리고 반장 선거하는 학생분들 누구나 다 대상이 될 수 있고요. 누구나 발표할 기회는 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굉장히 중요한 순간일 거예요. 이런 순간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발표를 평소에 조금 훈련해 둔다면 분명히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훨씬 더 많은 기회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모든 분들께 이 책을 추천드리고요. 이 책을 보시면 3단계로 구체적인 사례들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편하게 읽으실 수 있고요. 공감하시면서 한번 적용해 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게 썼기 때문에 많이 보시면서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DM으로 주시면 제가 개별적으로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책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저도 대박 나야 돼요. 자, 오늘도 우리 프리한 삼촌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발표, 면접 모든 순간에 오늘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